우리는 일본에 관한 뉴스나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팩스가 쓰이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도 도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근해야 했다는 이야기. 대기업 계약서조차 여전히 종이 원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제목을 보면 처음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거나 특정 부서 이야기이고 과장된 기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에서 아직도 이런 방식이 쓰이고 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건 일부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관공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학교, 대기업까지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불편한 사회를 유지하는 걸까요? 정말 뒤처져서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에서는 이 불편함이 오랫동안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누가 뒤처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일본에서는 모두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방식이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 구조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역사와 제도 그리고 사회 구조로 차분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특정 낡은 조직에만 남아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 행정학자들의 분석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효율적인 관행이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다. 즉, 일부가 고집을 부려서 남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은 선택을 계속해 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식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문화보다 먼저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전 이후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일본 사회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 사회에 하나의 강한 기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판단이 나라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기억입니다. 전쟁은 현장의 실무자나 일반 시민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군부 수뇌부와 내각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부의 판단에서 전쟁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 과정에 현실적인 반대나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고 결정은 위로 갈수록 닫힌 구조 안에서 굳어졌습니다. 전후 일본 사회는 이 경험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혼자 결정했느냐가 문제였다는 인식입니다. 이때부터 일본 사회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책임을 나누는 쪽을 선택합니다. 결정을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결정을 여러 사람에게 흩어놓는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 이후 일본 사회의 조직 문화와 행정 방식에 깊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빨리 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이 남지 않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었던 거예요. 시간을 쓰는 대신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결정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늦게 결정하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문서였고 도장이었고 팩스였고 회의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불편함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조직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편한 절차는 실수를 막기 위한 보험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팩스는 디지털보다 느리지만 실제로 일본의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는 이메일보다 팩스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일은 개인에게 도착하지만 팩스는 사무실 전체에 도착합니다. 누군가 혼자 받은 정보가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팠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가 명확히 남습니다. 도장은 서명보다 번거롭지만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도장은 누군가의 서명이 아니라 결제선 전체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했다보다 어디까지 합의됐는가가 먼저 보입니다. 회의는 길지만 결정 이후에 왜 이렇게 됐냐는 질문이 줄어듭니다. 이 사회에서는 빠른 혁신보다 조용한 유지가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가업 구조와도 완전히 같습니다. 확장보다 유지, 도전보다 취소. 불편함은 그 구조를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이제 불편함은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네마와시입니다.
직역하면 나무를 옮기기 전에 뿌리를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결정 전에 이미 관계자 모두에게 의견을 묻고 이견을 제거한 뒤 형식적인 회의를 여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목적은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결정 이후의 안정입니다.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말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불편한 절차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보험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속도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불편함이 보험이 아니라 비용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같은 진단이 나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 만든 구조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세대는 이 구조를 안전이 아니라 제약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바뀌지 않는 문화와 바꾸고 싶은 개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마주한 문제는 불편한 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제도를 감당할 사람이 남아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모두를 보호하던 방식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움직일 수 없는 벽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불편한 것을 쉽게 바꾸지 못했던 이유는 보수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기업, 책임을 분산시키는 제도, 유지를 최우선으로 설계된 사회, 이 모든 것이 불편함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면 합리성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과거에는 모두를 보호하던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때 사회는 반드시 한 번 더 선택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불편함이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구조는 이제 어떤 사회에서도 다시 질문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